1번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이 텀블러를 홀드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다만 이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줘. 이거 보면 원본의 여자분의 시선, 포즈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텀블러를 합성한 거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손의 뒷모습으로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그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난리난 이미지 생성 AI가 있죠. 바로 나노바나나라는 건데요. 포토샵의 종말이다. 이제 아예 포토샵 필요 없다. 디자이너도 필요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시간이 걸려서 했던 디자인 작업들을요, 텍스트 한 줄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기존의 AI에서도 이거 됐던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제미나이나 GPT 혹은 이미지 생성 AI 모델들의 경우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결과물들이 일관성이 없다. 매번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 5개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노바나나의 경우에는요, 기존 AI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미지의 일관성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아주 디테일한 수정들이 다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입니다.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회원가입 필요 없고, 게다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무료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따라 하시면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사이트로 접속해 볼게요. 구글에서 LM아레나라고 검색합니다. 나노바나나라고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스캠 사이트가 여러 개 생겨서 해당 사이트가 아닙니다. 고정 댓글에도 제가 이 링크를 넣어둘게요. 그래서 들어가시면요,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징은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작업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에서만 가능한 거고 다른 창으로 넘어가면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넣거나 혹은 프롬프트를 바로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이미지 모양, 얘를 눌러줘야만 이미지 생성이 됩니다. 아니면 글자로 생성이 돼요. 자, 저는요, 뭐 먼저 해볼 거냐면, 현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미지를 피규어 형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손흥민 선수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줄 건데요. 이 프롬프트는 제가 아래쪽에 댓글로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나노바나나의 프롬프트는 영어로 입력하시는 게 훨씬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에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피규어를 만들어줘. 그리고 피규어 패키징 박스가 뒤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그리 누르시면 되고, 영어로 돼 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 넣고 끝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어시스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LM아레나라는 사이트가 무조건 나노바나나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이런 이미지 생성 AI들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내가 선정을 할 수는 없어요. A, B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건 컴퓨터 책상 위에였고, 배경에 이 패키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 이 피규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왼쪽에는 일단 컴퓨터 책상인지도 모르겠고 컴퓨터가 없고요. 패키징도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B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이 더 낫다 하면 얘를 누르시면 되고, 둘 다 별로야, 비슷한 것 같아, 왼쪽이 더 나아, 이건 그냥 평가예요. 이 LM아레나라는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를 누르면 위쪽에 이게 어떤 AI로 돌렸는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나노바나나라고 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에서 요청한 거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원본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손흥민 선수의 피규어를 만든 것도 보통은 이런 영문이 잘 구현이 안 된다거나 디테일들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을 정확하게 살려있죠. 왼쪽 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커요. 그쵸?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피규어 이미지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하죠. 다만 특징은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걸 기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요청을 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옆에 이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이미지를 다운받고 새로 이미지를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이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이 원본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제가 요청하는 거를 받아들여 주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프롬프트는 똑같은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좀 더 기분 좋고 그러면서 빨간색 큰 풍선을 들고 있는 걸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떤가요? 자, 왼쪽에는요, 고양이 한 마리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배경을 바꾸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배경도 좀 바뀌었죠. 풀밭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풀밭이 됐어요. 자, 오른쪽 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배경 이미지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두 마리 고양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커다란 풍선을 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요청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나노바나나이고요. 왼쪽이 컨텍스트 프로라는 이미지 생성 AI로 작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원본을 유지하는 능력이 나노바나나가 굉장히 뛰어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고, 이번에 이 이미지를 붙여넣고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동일한 고양이를 해변가에 놔줘. 그러니까 배경을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비를 쫓고 있는 것처럼 해줘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시킨 대로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뭔가 둘 다 자연스러움이 없죠. 뭔가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 나비도 누가 봐도 합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른쪽에 GPT 결과물인데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사실 아쉽거든요. 그리고 나노바나나의 결과물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요, 동일한 이미지와 동일한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하셔도 되고요. 새로운 채팅을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결과물은 동일하게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 동일하게 요청을 했더니 왼쪽에는 갑자기 고양이가 3마리가 됐어요. 얘는 더 이상하게 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이 고양이들이 2마리가 해변가에 있고, 그리고 나비를 쫓는 거 그럴싸하긴 해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괜찮다. 근데 나노바나나가 아직 안 나왔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자, 드디어 나노바나나가 나왔는데, 자, 보이시나요? 기존 결과물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기존 원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원본 이미지에서 분명히 고양이가 빨간색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결과물들에는 빨간 풍선은 어디 갔는지 다 삭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빨간 풍선을 삭제라는 프롬프트가 없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없애버린 거고요. 자, 이 나노바나나는 기존에 이 고양이가 빨간 풍선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빨간 풍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배경과도 이질감이 없는 2마리의 고양이가 있으면서 나비까지, 이 나비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로 표현이 됐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노바나나다. 다른 것들이랑 차이가 좀 있죠. 얘네는 뭔가 발자국도 좀 인위적이에요. 보시면 이 밑에 질감 같은 거 보면은 나노바나나는 진짜 해변가를 좀 클로즈업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합성의 느낌이고요. 얘는 컨텍스트, 얘는 아예 3마리가 돼버렸고 얘는 GPT인데, 그래도 GPT도 뭐 좀 하긴 했는데 사실 합성 느낌이 많이 나긴 하죠. 이건 아예 그냥 합성이다 라고 느껴지고, 이렇게 나노바나나가 다른 이미지 생성하는 AI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많이 구현한다. 그리고 요청사항이 여러 가지면 그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합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합성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뭔가를 판매한다거나 쇼핑몰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모델을 써야 돼가지고 그 모델료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스튜디오도 대관해야 되고 카메라 감독님도 불러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냥 제품이랑 모델만 있으면요, 2가지를 완벽하게 합성을 해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자분 모델이 있어요. 이 여자분 모델한테 이 텀블러를 손에 쥐고 있는 거, 이제 홀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의 이미지, 1번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에 있는 이 텀블러를 홀드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다만 이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줘 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나노바나나는 아니에요. 왼쪽 거 한번 보면 제미나이 결과물인데요. 여자분 얼굴이 바뀌었어요. 쓸 수가 없겠죠. 기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잡고는 있네요. 배경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을 보면요, 아예 그 텀블러가 아니에요. 이거 뭐죠?
뭔가 다른 텀블러를 쥐고 있네요. 자,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자, 나노바나나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 원본의 여자분의 시선, 포즈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텀블러를 합성한 거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텀블러를 오른쪽 손에 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에 오른쪽 손의 뒷모습으로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그것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홀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또 다른 결과물을 보면 얘는 아예 얼굴 잘라버렸고 여기 텀블러만 보여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텀블러가 제가 요청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AI들과 합성 면에서도 굉장히 원본을 잘 유지하면서 할 수 있다. 당연히 합성이 되면 제거도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자, 좋은 이미지인데 갑자기 사람 손이 나왔습니다. 이 손만 제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손을 이미지에서 없애줘. 대신 다른 거는 바꾸면 안 돼. 대신 바뀌었을 때 다른 부분들은 잘 채워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만약에 이런 프롬프트 자체가 생성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챗 GPT에 요청하시거나 제미나이에 요청하시면 돼요. 나노바나나의 어떤 이미지에서 사람의 손만 제거하려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써줘 라고 요청하면 얘가 아예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면요, 왼쪽 거, 자, 원본이랑 비교해보면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딱 사람 손만 바뀌었고요. 뒤에 배경, 어떤 톤이라던가 이 카메라 살리는 거, 사라진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원본 이미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나온 거 GPT가 만든 거는요, 일단 컬러감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왼쪽 이 뒷부분도 컬러감이 달라지면서 약간 장소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약간 이렇게 갈라졌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이미지를 만들 때는 뭐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어떤 작업물이라던가 혹은 결과물,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아주 이 디테일이 중요하다. AI가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원래는 사실은 하나하나 눕기 따가지고 포토샵으로 다 제거하고 그 뒤에도 이 배경에다가 뭘 넣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삭제, 추가 다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의 정면을 보여주고 측면을 만들어줘, 뒷면을 만들어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여자분인데요. 이 여자분의 배경화면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 배경도요, 그냥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이번에 이 여자분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으로 배경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신 빛이랑 어떤 조명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해서 나온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자,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하, 여기도 모델 얼굴이 또 바뀌었어요. GPT는 얼굴이 좀 자주 바꾸네요. 심지어 다리도 없어졌어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모델이 좀 나이가 들었어요. 갑자기 여기 흰색, 이거 왜 생겼죠? 귀도 좀 이상해요. 약간 무섭네요. 배경이 콜로세움 맞는데 둘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자, 오른쪽 거. 자, 여기는 잘 되긴 했는데 약간 콜로세움과 이질감이 있어요. 얼굴도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얼굴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눈을 약간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눈도 좀 더 선명하게 뜨고 있고 약간 도도한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죠. 왼쪽을 보면요, 얼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배경에 콜로세움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정말 놀랍네요. 그냥 텍스트 한 줄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긴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잘 구현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프롬프트 굉장히 길고요. 제가 영어로 썼지만 하나하나 한국어로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오래된 도서관 느낌이죠. 도서관에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고 이 정중앙쯤에 이제 빨간색 벨벳 소파에 책을 읽고 있는 젠틀맨, 나이 든 이제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얘는요, 정중앙이 아니에요. 얘는 중앙에 가깝긴 하지만 아주 중앙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고양이가 앉아 있는데 무릎에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무릎에 아니에요. 얘는 무릎에 가까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 노신사는 책을 읽고 있고요. 빨간색 벨벳 의자입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사다리를 타고 책장에 책을 정리하는 젊은 여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이거 책장을 정리하는 게 맞나요? 네.
젊은 여성이 책장을 정리한다기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있죠. 책장을 정리한다면 여기 가까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잘 만들었는데 정중앙이 아닌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사다리를 너무 애매한 위치에 배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 고려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얘는 사실 아예 다른, 여성분은 아예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일하게 남자분이 있고 책을 보고 있는 건 동일해요. 빨간색 벨벳 의자가 어디 있어야 되죠? 중앙에 있어야 되죠. 얘는 아니고 얘는 맞았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무릎 위에 정확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배경에 여자분 사다리를 타고 있고 책장에 책을 정리하고 있죠. 이거는 동일하게 잘했는데 잘 보면 사다리를 타는 것도 약간 애매하게 타고 있어요. 이렇게 타고 있으면 사실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타고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게 맞죠.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따뜻하고 아늑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여기 이렇게 벽난로까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긴 프롬프트를 줬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현하는 것 자체가 나노바나나가 압도적으로 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나노바나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나노바나나의 그 스타일이 획기적으로 유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나노바나나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핫한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과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는 거, 합성도 자연스럽게 되고 원본 얼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다른 각도나 포즈를 요청해도 그러니까 합성티가 안 단다는 게 정말 이제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렇게 AI 발전이 빨라지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나노바나나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긴 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써볼 수가 있고 이게 언제 막힐지 모르고 유료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보신 지금 바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나노바나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나 이 프롬프트로 했는데 정말 기깔나는 게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AI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무를 한번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결과물이 놀랍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선까지 했어요. 머리 위에 빨간색 모자 하나만 씌워줘, 사진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에다가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잘 어울리는 빨간색 모자를 씌워줬어요. 누가 보면 모자를 쓰고 찍은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상단에 뉴 구글 최고의 이미지 모델인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편집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 구글이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그리고 편집 기능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게 써보면 정말 미쳤어요. 포토샵의 종말이다. 수천 개의 AI 스타트업들이 망했다. 이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써보면 압도적으로 이미지 생성과 편집이 잘 됩니다. 대충 그냥 요청해도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요. 제대로 그 방법을 알고 요청을 하면 정말 몇십 년 경력의 사진 전문가, 디자이너가 사실상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과장 아니냐고요? 써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구글이 아주 친절하게도 이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가이드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생성하고 한 번의 요청으로도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제미나이로 이미지 만드는 거, 이미지 편집하는 거는 그냥 다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용법부터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제미나이를 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질문하는 장이잖아요.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냥 질문하면 안 되고 이미지를 눌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강아지 2마리가 달리고 있는 이미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얘를 누르면요. 자, 제가 배속 안 할게요. 10초도 안 걸려서 바로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강아지 2마리가 달리고 있는 이미지. 10초도 안 돼서 이게 바로 생성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강아지 2마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미지가 나왔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바로 가능해요. 특징은 뭐냐 하면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거의 실사처럼 나와요. 보시면 뒤쪽에는 이제 바닷가지만 위에는 하늘, 그리고 갯벌에서 이 바닷가에 강아지들이 걸어온 이 발자국들이 다 보이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생성이 됐던 이미지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실사처럼 바로 생성이 됐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제미나이 표시가 생겼죠. AI로 생성한 것을 표현하는 이 로고가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몇 가지 수정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강아지들의 옆모습 위주로 제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온 게 옆모습 위주로. 자, 신기한 건요. 방금 그 강아지들이 옆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다른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기존 이미지 생성한 거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 이미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채팅창에서 요청을 했더니 이 이미지에 그대로 살려서 똑같은 강아지를 옆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자,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은 이 강아지들을 제가 클로즈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장을 동시에 생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내장이 동시에 하나의 이미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했던 이 강아지들의 클로즈업한 모습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강아지들을 클로즈업한 사진 내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하게 얘도 오른쪽 하단에 로고가 박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내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를 눌러보면은 하나의 이미지를 4분할로 만든 거에 가깝거든요. 인생 네컷 찍듯이 이렇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요청을 해보면은 아래 2개 이미지에 강아지 발목에 빨간색 리본 묶어줘 라고 했어요. 과연 발목에 리본이 달렸죠. 기존 이미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빨간색 리본이 발목에 묶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려운 프롬프트를 쓴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것만 요청했는데 바로바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할 때 이 방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제미나이 그 개편에서 좀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동시에 합성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랑 이 사슴 이미지를 2개를 주고요. 요청을 2 이미지를 합쳐줘. 사슴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로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그 첫 번째 사진에 사슴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진짜 놀랍죠? 그 사슴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시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은 우리 뭐 가방 회사라던가 화장품 회사라던가 이런 곳들에서 전문 모델을 써서 기존에 만들어야 됐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는 그냥 2개 사진을 주고 합쳐줘. 제품 이미지처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정말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이미지들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그 사슴 사진을 보여주고요. 정면 모습을 클로즈업 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진짜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정면이고 클로즈업한 모습이죠. 이거 만약에 찍었다라고 하면은 어디 사진전 대회에서 상 받을 만한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고퀄리티로 나와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사슴에게 양쪽 날개를 달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진짜로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거야. 심지어 제가 지금 요청한 이 정도 수준은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누구든 사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저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제공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것들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미나이 이미지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번째는요. 이 프롬프트를 좀 구체적으로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프롬프트가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는 이런 멘트들을 말하는데 제가 방금 한 방식처럼 하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 AI를 한 번 요청했는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만들어지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이건 역시 구글에서 아예 가이드를 줬어요. 물론 영어 가이드고 그걸 제가 한국어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만 이용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아마 원하는 결과물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주인공을 정해야 돼요.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누군가.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활짝 웃는 할머니, 뭐 울고 있는 할머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묘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동이에요. 거기 출연하는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그냥 할머니가 나와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이 할머니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동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해주는 게 좋고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빼셔도 되겠죠. 하지만 주인공이 되는 그 부분들을 지정해줘야 된다, 혹은 어떤 동작이 들어간다면 동작을 지정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경이에요. 배경. 여기가 어딘지, 예를 들어 집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라는 거랑 햇살이 잘 드는 시골집 거실의 흔들 의자에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한다, 내가 어떤 이미지를 있으면 그 이미지를 묘사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명입니다. 밝은 이미지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온다 라고 요청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럼 창문도 나올 거고 햇살도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행복한, 그거 좀 애매해요. 행복한 걸 표현하기가. 근데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 요 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사진의 분위기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좋고, 뭐 약간 이게 다크하게 간다 이렇게 하면 우울하고 음울한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메라. 그러니까 렌즈 기법이나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말하는 건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는 클로즈업 사진으로, 광각 렌즈로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진으로 라고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 6가지를 다 써야 되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6가지를 조합했을 때 좋은 질문지가 나오게 되고, 이 질문이 사실은 명확할수록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한 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아쉬운 예시는요, 할머니가 밝은 집에 있는 사진. 근데 이제 좋은 예시, 이걸 다 합친 거는 햇살이 잘 드는 시골집 거실의 흔들 의자에서 활짝 웃는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서 평화롭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할머니 얼굴을 가까이에서 찍는 클로즈업 사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만들었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제가 비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이미지, 할머니가 집에 있는 사진.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집에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소파가 아닐 수도 있고, 할머니 표정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옷도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프롬프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롬프트를 이제 주면 웃고 있는 할머니, 뜨개질하고 있는 할머니, 흔들 의자, 그리고 햇살, 창문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를 수정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긴 프롬프트를 만들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2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를 쓴 다음에 이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랑 유사한 걸 넣은 다음에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요, 얘의 프롬프트를 알려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묘사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미지 먼저 보여드리면, 네, 예전에 나노바나나로 제가 생성한 거고,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손흥민 액션 피규어를 극사실주의로 스튜디오 촬영한 사진. 배경에는 대형 커브드 모니터에 축구 비디오 게임이 재생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손흥민 말고 아이유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유라고만 바꿔주면 되겠죠. 좀 더 상세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유사한 이미지를 주고 얘의 프롬프트를 알려줘 라고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구체적인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한국어로 하는 게 좋냐 외국어로 하는 게 좋냐 질문하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모르는 영어를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한국어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고요. 아마 여기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은 거의 가능하실 거예요. 구글이 추가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최고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6가지 팁이다 라고 해서 저도 이 팁을 한번 활용해 봤더니 결과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자세하게 설명하라 입니다. 방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얘기죠. 구체적으로 자세한 프롬프트를 넣을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검은색 고양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검은색 고양이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보다 자세하게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검은색 털을 가진 초록색 눈의 검은 고양이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나무 아래에 있는 초록색 눈을 가진 검은색 털의 고양이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 재질, 조명처럼 세부적인 요소를 추가하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빨간 사과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사과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요청을 밝은 조명 아래에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힌 탐스러운 빨간색 사과라는 식으로 재질이라던가 혹은 조명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그리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색상이라던가 재질, 뭐 물방울 같은 거, 조명, 무슨 색깔 이런 걸 추가하면 단순히 이런 사과 사진보다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밝은 조명이라고 했더니 여기는 조금 따스한 느낌인데 여긴 좀 더 밝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 조명이라던가 재질을 추가하면.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미지 스타일을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산 그림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산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얘도 아주 멋지죠.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유화 스타일의 웅장한 설산 풍경을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유화 스타일이 딱 적용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내가 똑같은 산 그림이라 하더라도 얘는 실사 느낌인 거고 얘는 유화 느낌. 자,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요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세 개 다 정확하게 산 모양이긴 하지만 스타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단순히 사진처럼 보이는 걸 넘어서서 뭔가 예술가적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사진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요청을 좀 더 부정적인 거, 뺄 거를 한번 해볼게요. 들판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개의 모습. 단색 배경이 아니라 흐릿하지 않은 사진, 그러니까 이렇게 흐리게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저한테 표현된 이미지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들판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개의 모습 맞죠? 활발한 걸 표현하려고 입에 뭘 물고 있어요. 배경의 색깔도 훨씬 더 컬러감이 들어갔고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죠.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강아지 사진이긴 한데 아예 다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색 배경이다, 흐릿하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요소를 미리 얘기를 하면요, 그걸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원하는 결과물에 가깝게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롬프트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막에 있는 로봇이라고 1차적으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막 위에 로봇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 이미지에서 로봇 색깔을 은색으로 바꿔주고 로봇 얼굴을 더 클로즈업 해줘. 은색에 이 얼굴을 더 클로즈업한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한 번에 요청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정말 재밌는 기능인데요. 뭐냐면 참고할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너무 귀엽죠? 이 귀여운 북극곰의 사진을 하나 주고요. 사진과 같은 구도와 색감으로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토끼를 그려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이제 눈 배경에 나무가 갑자기 생겼고 토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컨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고 이미지를 주면 훨씬 더 잘 따라합니다. 멋지죠? 또 다른 예시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과 같은 구도와 색감으로 나무 아래에 있는 토끼를 그려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똑같은 프롬프트였어요. 근데 두 개의 참고 이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아예 결과물이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뭔가 요청하고 싶은 이미지의 느낌이 있으면 그걸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조금 더 빨리 나오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사진 편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빈 종이에다 그림 그리는 법, 그러니까 새롭게 생성하는 법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제미나이 업데이트에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미지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으로 한 땀 한 땀 해야 됐던 그런 모든 작업들이 정말 간단한 문장 하나로 수정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을 딱 주고 말로 그냥 요청만 하면 제미나이가 바로 그걸 하는데요. 그냥 조수가 하나 생겼다? 그러니까 이미지 디자이너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진을 저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이 나무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한번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이 사진에서 왼쪽 나무를 자연스럽게 지워줘 라고 했더니 결과물이 놀랍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성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위기들을 보면서 뭔가 유추해서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죠. 그냥 지우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내 사진인데 머리 위에 빨간색 모자 하나만 씌워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사진 분위기랑 잘 어울리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봅니다. 이건 추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생성한 이미지에다가 다른 건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잘 어울리는 빨간색 모자를 씌워줬어요. 이 모자도 잘 어울리죠. 누가 보면 모자를 쓰고 찍은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뭔가를 제거한다거나 추가하는 기능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하실 때 여기에는 요청사항 넣으시면 되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 누르고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을 열기에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중앙에 있는 선수를 제거해줘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면 이제 제거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존이랑 다 동일한데 플러스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이 참고할 이 사진, 수정할 사진을 넣어준다. 이 부분만 잠깐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은 중앙에 있는 이 선수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더 넣고요. 다른 건 다 건드리지 말고 이 문 색깔만 다른 걸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버건디 색깔로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당연히 문만 아주 잘 바꿨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문만 바꿔달라 했잖아요. 손잡이 색깔은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바꾸고 그 위에 있었던 거는 색깔을 안 바꾸고 두 개를 분리해서 얘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정 부분만 바꾸는 거 다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할 때 문 색깔 발랐는데 이상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이미 그 색깔들을 테스트를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가구를 넣어볼 수도 있고 뭔가 배치 같은 거 미리미리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이미지를 수정하실 때는 뭐는 건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뭘 하지 마세요 라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책상 위는 전혀 건드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요청하시면 되고요. 또 특이한 거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은 예술가 스타일로 그대로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반고흐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의 구도는 그대로 두고 전체적인 느낌을 화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바꿔줘. 붓터치가 살아있고 색감은 파란색과 노란색을 많이 사용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장을 보면은 문장이 중간에 끊기잖아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구도 그대로 해서 반고흐 스타일로 정확하게 만들어냈죠. 또 다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도를 한번 활용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구도를 정확하게 구현해서 똑같이 나왔죠. 이 반고흐 스타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술가들은
이 AI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진짜 막 10초, 20초 만에 내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를 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어떤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제거한다거나 합성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깜짝 놀란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TV를 보면요. TV에도 AI가 생성한 영상이라던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우리 실생활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GPT다 제미나이다 얘기가 많은데 이미지 생성은 이제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미나이 옹호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한층 더 숟가락을 제가 얹게 된 것 같아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아마 이미지 생성의 대부분의 것들은 되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당연히 AI는 내가 쓰면 쓸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처음부터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밝게 해줘,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요청들을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카메라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클로즈업 해줘, 로우 앵글로 해줘, 하이 앵글로 해줘, 탑다운을 해줘, 뭔가 이런 용어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좋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 이런 게 어렵다 하시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이미지들을 얘한테 올려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얘기하면 아까처럼 아주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제미나이로 이미지 만들기, 전 진짜 초등학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몇 가지 법칙들을 기억하시고 혹은 써두시고 그대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놀라운 건 제미나이가 공짜로도 되고 비용을 내도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은 끝나시면 바로 제미나이 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땠다, 난 뭐 만들었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안 해본 거면 저도 따라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좀 뭔가 이미지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아직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거 꼭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메이크업 버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로 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는 못했고, 내 얼굴에 더 맞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착장 버전까지 넣으면 아, 나는 이런 옷이 어울리네 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하죠? 바로 나노바나나 다들 한번 써보셨나요? 그 출시 전부터 전 지금까지 쭉 매일매일 써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걸 이미지 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사용 방법이나 활용 도구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이걸로 저만의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웹툰도 만들어보고 광고에 사용할 이런 이미지 제작이나 영상 제작까지 나노바나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노바나나의 30가지 활용법 제가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프롬프트를 되게 어렵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주 간단한 요청문, 한국어 한두 문장만으로도 여러분들도 바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사진작가, 심지어 저 같은 영상 제작자까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슬픈 세상이 왔네요. 자, 먼저 사용법부터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노바나나의 사용법은요,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여기에서 요청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이미지를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서 바로 제출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도구를 눌러서 이미지 생성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을 누르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쁜 한국 여자 모델 이미지를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전신이 다 나오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프롬프트에 딱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하얀색 배경에 하얀색 원피스, 머리를 길게 풀고 있는 이미지가 정확하게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노바나나는요, 요청사항을 거의 100%에 가깝게 반영을 한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이고, 다만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오른쪽 하단에 워터마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눌러서 위쪽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요. 이 여자 모델의 현재 나이를 유추해서 20년 전 어릴 때, 그리고 현재 30년 후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했고 옷을 동일하게 입혀달라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자,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30년 후, 그리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바로 구현이 됐죠. 심지어 하나의 이미지 안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 번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과거와 미래, 얼굴이라고 해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자 모델을 한번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여자 모델이 트럼프 대통령과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그리고 배경은 공항이야, 비행기 타기 직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지를 새로 주지 않았고요. 애초에 생성한 이미지 아래에 그냥 요청사항을 입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번 이미지를 줄 필요가 없이 나랑 대화했던 내용, 그러니까 생성한 이미지를 제미나이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 바로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고요. 공항에서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구현됐습니다. 기존의 모델의 얼굴과 모습을 그대로 구현을 했죠. 이미지 일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나노바나나의 놀라운 장점이고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여자 모델을요, 요즘 유행하는 사실적인 피규어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리고 패키지 상자를 왼쪽 뒤에 입력해달라.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피규어 스타일로 바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왼쪽에 피규어 패키지까지 딱 들어가게 됐습니다. 케이팝 프린세스는 제가 요청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피규어 만들어서 사진 찍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단숨에 이 나노바나나 문구 딱 하나로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을요, 예술작품의 모델로 한번 바꿔볼게요. 파블로 피카소 버전이에요. 어떠세요? 네, 피카소의 그 그림체를 다 유지를 하면서 좀 전에 그 여자 모델 이렇게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 정말 그리지 않아도 놀라운 형태의 그 예술적인 느낌이 살면서 그대로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리고 생성 속도 측면에서 기존의 AI들이 생성하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로 영화 포스터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여자 모델을 영화 라라랜드 여자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에 원래는 여자 주인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과 제가 요청했던 그 여자 모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잡고 있고 심지어 옷도 바꿔줬어요. 라라랜드 스타일로.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영화 포스터의 한 장면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여자 그 모델을요, 만화 캐릭터로 한번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모습이 순식간에 만화 캐릭터처럼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캐릭터가 제가 일부분만 바꾸고 싶어요. 눈이 너무 큰 것 같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로 생성하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수정은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되고요. 바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들은 가능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여자 캐릭터입니다. 순식간에 캐릭터가 됐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캐릭터를 제가 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동작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동작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쫄라맨 모양으로 한번 그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 쫄라맨 모습처럼 아까 그 캐릭터가 달리는 모습, 이거 진짜 완전 웹툰 같죠. 그래서 그 사실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단 2초, 3초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와,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뭐였냐면요. 이 캐릭터가 무도회에 참석한 4컷 만화, 웹툰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이고요. 캐릭터가 무도회에 나갔어요. 이 정도면 진짜 요새 웹툰에서 한 땀 한 땀 그려야 되는 이 뒤에 있는 디테일들 보실래요? 이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생성해 본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어 한 줄로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요청 사항을 넣으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달리기 하는 그 웹툰으로 바꾼 버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여자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뭐 싸우고 이기고 이런 과정들까지 웹툰으로 순식간에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미지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변형을 당연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웹툰 생성까지 가능하다는 거. 진짜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아까 생성한 그 인물을요, 조금씩 편집해서 우리가 광고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여자 이제 모델을요, 제가 원하는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 뭔가 코디 하셔야 되는 분들,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릴지 잘 모르겠다. 이 옷을 착장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착장에 이미지를 넣어놓고요. 이 옷과 신발을 입혀줘. 그리고 자세도 취해줘 라고 했더니 그 옷을 입은 아까 그 모델이 나왔죠. 이거 보통 만들려고 하면 옷 입히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단숨에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 다가 아니고요. 이 모델을 시선을 바꾸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진 촬영할 때 요청하는 걸 한번 요청해봤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자, 이 여자 모델이 제가 요청한 의자에 정확하게 앉아있고요. 실제로 이 의자의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 여자 모델이 약간 이쪽 시선을 보는 것 같아서 시선을 좀 더 바꿨더니 조금 더 멀리 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할 필요도 없고 옷을 입어볼 필요도 없이 몇 가지 문구만으로도 순식간에 광고 촬영 모델의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는요, 이 여자 모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클로즈업한 모습이에요. 이제 카메라가 정면에서 딱 이렇게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여자 모델이 바닥에 앉아서 웃고 있는 모습. 진짜 광고 촬영 사진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 샤넬 향수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샤넬 향수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델의 모습이 나오죠. 당연히 다른 제품도 가능합니다. 어떤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 저는 니콘 카메라를 쥐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 그 앉아있는 모습에서 카메라를 정말 자연스럽게 잡고 있는, 이거 니콘 광고 사진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여자 모델이 제가 요청한 옷을 입고 제가 요청한 그 제품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광고 사진이 탄생한 거죠. 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여자 모델이 모자 쓰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고, 생성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넣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생성한 이 AI 이미지를 넣고 그냥 여기 밑에서 배우로 동영상 생성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제출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동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동영상 생성은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기다리지 마시고 다른 작업들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저도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없이 제품만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품을 뭔가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의뢰하실 필요가 없이 나 혼자 판매까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든 제품이 하나 있다, 혹은 홍보해야 되는 제품이 하나 있다 라고 해볼게요. 이 제품을 가지고 배경을 바꿔볼게요. 사진 촬영할 필요 없이 얘가 아주 자연스럽게 붉은색 배경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것도 뭐 5초 내외로 가능하고요. 이 제품을요, 화장품 매장에 전시된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바로 이렇게 바뀌죠. 심지어 그 옆에는 비슷한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제품 구매 사이트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있을 법한 그런 사진이죠. 내려가서 보면요, 이거를 여자 손에 짜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꿔줘 라고 했더니 손에 이렇게 짜고 있는 핸드크림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얘도 연출 컷이죠. 또 하나 더 연출을 해볼게요. 가방에 넣는 듯한 이런
포즈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연스러운 사진들. 자, 이번에는요. 이 제품의 패키지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4개를 가로로 나열해주고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배경은 흰색으로. 자, 4개가 가로 나열이 됐고 동일한 제품의 패키지 컬러만 바뀐 게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려면 정말 하나하나 생성하고 돈이 엄청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진으로 금방 구현이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제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맛있는 햄버거예요. 이 햄버거의 광고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햄버거가 매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장 테이블 위에 햄버거 있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버거킹 광고 사진 같은 느낌이죠. 중요한 거는 제가 요청한 그 사진들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그림자까지 표현이 됐어요. 이 그림자가 없었다면 사실 이 사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광고용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품의 주변과 배경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제품에만 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어요. 놀랍죠. 그리고 이거의 밝은 버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컨셉 사진이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 우리가 광고에서 흔히 보던 거,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분리해서 나열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햄버거 재료가 뭐가 들어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패키지 안에 그 좀 전에 그 햄버거를 한번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버거킹 로고를 추가해서 패키징이 된 햄버거 사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광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뭔가 사진 작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죠. 자, 이걸 가지고요, 심지어 바로 영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햄버거를 중심으로 이제 재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재료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떠세요? 광고에 들어가는 영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영상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제가 다른 툴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제미나이에서 그대로 사진을 놓고 이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만 요청을 했는데 바로 영상이 생성이 된 거죠. 참고로 제미나이에서는 이제 유료 버전 기준으로 하루에 3개까지 이렇게 동영상이 생성이 되고 제가 해보니까 한 2, 3분 정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청해 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고 나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영상을 3개 이상 만들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만든 플로우라는 이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하루에 1000 크레딧이 제공이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요, 다음 영상으로 연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까지 누구나 쉽게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정입니다. 보정. 광고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광고 이미지에서 글자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해봤어요. 이미지에 적힌 문구를 삭제해줘. 순식간에 삭제가 되고 그 구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지운 이 이미지에요. 제가 원하는 글자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러닝 글자를 새겨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순식간에 러닝 글자가 좀 전에 했던 그 버전으로 동일하게 삽입이 됐죠. 자, 기존에 이 나노바나나 제미나이는 내가 했던 대화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일부 반영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냥 이 러닝이라는 글자를 넣어줘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좀 전이랑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죠. 자, 심지어 옛날 사진 복원도 가능한데요. 옛날 이 사진이 있다, 뭐 우리 부모님 사진이라던가 아기 때 사진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세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요즘 사진 버전으로 바꿔줘 했더니 정말 요즘 태어난 아기처럼 바꿨죠. 근데 저는 이 AI 이미지를 활용하다 보면 이 눈이 너무 똘망똘망한 게 약간 AI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과도하게 밝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줘.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보정을 하잖아요. 이 보정을 순식간에 요청을 했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거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구만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이 다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헤어스타일 컬러 이런 걸 바꾸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고요. 이 손의 모양이라던가 아기의 표정 이런 거 다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진을 올리고요. 내 얼굴에 맞는 헤어스타일, 내가 해보고 싶은, 할 예정인 그런 헤어스타일들을 한번 입혀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지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고요. 이 원본 이미지, 이게 내 사진이라고 하면 얼굴을 유지하면서 굵은 웨이브 펌을 한 단발머리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굵은 웨이브를 한 머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좀 너무 붕 뜨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요청한 거는 제가 앞머리가 있으면서 긴 생머리 모습을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아까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럼 나 이 헤어스타일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좀 고민됐던 게 앞머리가 없는 버전은 어떨까? 내가 앞머리가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그래서 요청했더니 앞머리가 없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했더니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앞머리만 제거된 그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이라던가 메이크업 스타일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 버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는 못했고, 자, 이 여자분의 두서없는 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한번 바꿔볼게요. 좀 메이크업을 디테일하게 요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눈썹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요. 캐츠 아이라인 그려주고, 그리고 입술에는 버건디 립스틱을 발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눈썹 깔끔하게 정리됐고 여기 아이라인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입술 버건디 립.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이죠. 이제 뭐 셀카 찍으려고 화장 예쁘게 하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원본 사진 넣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버전 보여드릴게요. 은은한 코랄 블러셔 그리고 핑크 립을 해서 생기발랄한 느낌으로 바꿔줘. 아이라인하고 마스카라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훨씬 더 자연스러우면서 제가 요청한 핑크 립이 들어간 이 메이크업이 나오죠. 그러면 사실 메이크업도 내 얼굴에 더 맞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내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퍼스널 컬러 유행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이번에는요. 두 가지 메이크업을 한번 테스트 해봤더니 나는 아까 그 핑크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긴 생머리를 하면서 윤기 있고 자연스럽게 라고 요청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여자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스타일링을 뭐 헤어를 이렇게 해야겠다, 메이크업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착장 버전까지 넣으면 나는 이런 옷이 어울리네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AI를 가지고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해 본다 이런 버전을 떠나서 내가 웹툰도 생성할 수 있고 내 스타일링도 할 수가 있고 광고 제작자처럼 이미지를 뭐 만들어 본다거나 동영상 만들기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나노바나나를 가지고 제가 30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 30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빠르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쓴 프롬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복잡하게 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미나이로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바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쓸 수 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방법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의 풍경차 어떠신가요? 진짜 놀랍죠? 서울 홍보책자로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기와장부터 화강암 성벽 그리고 앞쪽에 해태산과 이 관광객 사진들 넣어달라고 했는데 관광객 특유의 그 사진 찍는 디테일까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번에는요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조명, 소파, 러그, 의자, 이 화분까지 이 그림자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미나이 3.0이 나왔어요. 기존의 나노 바나나를 사용하면 와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애, 우리 이제 카메라 필요 없다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일 잘하는 나만의 개인 디자이너가 생긴 그런 수준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전에는 AI로 아예 불가능했거나 혹은 포토샵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한 땀 한 땀 해야 됐던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명령어 딱 한 줄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구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기능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국어로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식 자료에는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뭐 랜덤에서 통제로의 진화. 근데 너무 어렵죠. 큰 변화 먼저 4가지를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변화. 이제는 AI가 공부를 해서 그걸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예전에는요,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줘 라고 하면 그림은 그리기는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얘가 그려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글의 정보 검색과 같이 결합이 되어서 어떤 레시피 순서라던가 혹은 뭔가를 만드는데 설명문 순서, 날씨 정보 이런 것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인포그래픽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반가운 발전인데요. 바로 텍스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해보면 한국어 간판이라던가 한국어로 써져 있는 편지 이런 건 정말 잘 못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알파벳도 틀릴 때가 꽤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파벳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낸다라는 두 번째 발전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일관성과 이 제어 기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우리가 만들어낼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뭔가 장기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하기 좀 어렵다. 뭔가 이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폭 개선됐어요. 최대 5개의 이미지까지 그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똑같은 이미지에서 조명이라던가 아주 디테일한 작은 수정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포토샵을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아마 결과물 보시면 더 놀라실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로고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셨죠. 특히 전문가분들은 이미지 아래에 있는 제미나이 이 로고를 없애야 이 이미지를 쓸 수가 있는데 로고 삭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프로와 일반 버전에서는 그 로고가 계속되지만 울트라 버전, 그러니까 월 30만 원 이상 쓰시는 그분들에게는 이 로고가 삭제됩니다. 영영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5만 원권 지폐에 보면은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식별 코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울트라 버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마크는 없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마크만 삽입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제미나이 3.0에 프롬프트를 입력해보고 어떤 이미지 결과물들이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 바로 추론 능력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하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데요. 제가 프롬프트를 바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참고로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이미지 만들기 눌러주면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 추론 능력, 몬스테라 아시나요? 우리 반려식물, 그 식물을 위한 실용적인 관리법 인포그래픽 한 장을 만들어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몬스테라 그 식물한테 이제 이렇게 끼워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핵심 정보를 아이콘과 함께 보기 좋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요. AI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인 위치에다가 정보를 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제가 딱 한 번만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 이런 놀라운 정보가 가득한 이미지가 생성됐습니다. 제가 다른 이미지 하나 주지 않았고요.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산지 정보 남미 열대 우림이라고 적혀 있고 빛, 직사광선을 피한 밝은 반그늘이라고 하면서 이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창가 근처가 좋지만 커튼으로 조절을 해라 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건 사실 제가 준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적정한 온도랑 습도 확인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은 언제 줘라 그리고 뭘 주의해라 이거 보면은 사실 제가 요만한 정보를 줬는데 더 많은 정보를 이 제미나이가 검색을 해서 이미지 안에 순식간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추론 능력이 제미나이에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검색해서 얘한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순서와 논리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레시피 과정을 이해하는지를 한번 물어볼 건데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4컷 만화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컷에는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각 컷 하단에 단계 번호와 간단한 한글 설명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결과물 한번 보실까요? 아주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어요. 제가 요청한 대로 모든 단계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컷에는 제가 냄비에 붉은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는 모습, 김치까지 같이 있죠? 이거 보여달라고 했고 글자 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끓이기에서는 물을 붓고 팔팔 끓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팔팔 끓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불이 팔팔 끓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료를 추가하는데 두부와 파를 마지막에 넣는 모습. 특히 두부의 각을 잘 살려달라고 했는데 각이 명확하게 살아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완성된 보글보글 끓는, 다만 제가 뚝배기에 끓는 걸 보여달라고 했더니 냄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4컷 만화. 실제로 재민아이가 이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의 날씨를 주제로 한 한국 전통 미나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씨 정보를 줬고 시각적 분위기를 주고 핵심 요소를 줬는데 진짜 잘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민화 스타일로 잘 만들어졌고 오늘 날씨 맑음, 현재 기온 15도,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화에 딱 맞는 폰트를 넣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붓글씨 폰트라고 했는데 너무 과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붓글씨 폰트를 너무 잘 넣어줬고요.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민화 스타일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도 뭐 사실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민화 스타일의 호랑이를 이렇게 넣어줬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구현한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톤도 전체적으로 이 맑음이라는 분위기랑 되게 잘 이어지지 않나요? 민화도 되게 막 세게 그린 뭐 컬러가 되게 뚜렷한 그런 민화도 많은데 얘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하면서 감성적으로 날씨랑 되게 잘 맞게 놀라운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 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로고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울트라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 로고가 눈에 안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텍스트에 집중한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사실 한국어 자체를 쓰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 이 한국어를 가지고 어떤 변형들을 할 때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되게 여러 번 돌려야 좋은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한 번만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순히 텍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하는 그 영역을 할 수 있나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얘를 한번 보실게요. 서울의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하게 서 있는 광화문 광장의 풍경을 먼저 그리고요. 거기서 기와 지붕과 거대한 문이 있죠, 우리가 광화문에. 근데 거기에 한글 광화문이라는 세 글자를 형상화해줘. 근데 인위적인 글씨가 아니라 가우디가 절개한 것처럼 요청사항이 많아요. 기와 석갈의 돌담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글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초현실적인 건축 사진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결과물 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진짜 놀랍죠? 이거 진짜 광화문 광장에 만약에 이대로 있다고 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서울 홍보책자로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광화문에 그대로 그 특징들을 살리고 있으면서 기와장부터 여기 하나하나 화강암 성벽 진짜 놀라운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가우디 스타일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이 건축가가 만들어낸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이런 거 사실 디자이너한테 의뢰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진짜 그 텍스트로 하는 디자인 이런 거 로고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 해태상과 이 관광객 사진들 넣어달라고 했는데 관광객 특유의 그 사진 찍는 디테일까지 다 살린 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광화문 가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여기 성문 디자인도 살렸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텍스트의 그 질감을 살릴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글자를 구현하는 요소가 되게 많은데 뭔가 그 질감을 살리면 이 텍스트가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소나무 껍질과
굵은 나무 기둥들이 막 이렇게 얽혀진 그런 디자인이 가능할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아주 어려운 이 한국어 글자를 얘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글자 획 하나하나에 송진이 묻어있거나 이끼가 묻어있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와, 이거 진짜 송진, 이끼뿐만 아니라 이거 약간 무슨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레딧 딱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영화나 혹은 드라마 이런 데서 봤던 드라마 제목을 포스터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질감이 하나하나 살려있고, 심지어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게 뿌 이런 거 쓰기 진짜 어렵잖아요. 기존의 제미나이 나노바나나였으면 절대 못 썼을 거예요. 혹은 제가 하려고 하면 한 10번씩 시도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한 큐에 딱 한 번만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심지어 글자도 잘 표현됐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도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질감 살리는 것까지 이번에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각 글자의 의미를 얘가 이해하는지를 제가 파악해 보려고요. 그래서 글자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주어진 글자는 이런 거예요. 쾅, 주르륵, 그리고 반짝, 둥실, 이거를 총 4개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봤고, 각 글자의 그 느낌을 잘 살리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쾅! 당장이라도 쾅 터질 것 같죠? 주르륵, 이거 거의 막 주르륵 막 흘러내리죠? 반짝? 둥실? 이 폰트들 이런 거 진짜 이거 사실은 디자이너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분들도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한 큐에 팍 나오지 않을 텐데,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들을 이해하고 그린다는 거, 얘가 그런 그 소리가 내는 어떤 느낌들까지 다 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주 놀라운 기능인데 바로 스토리보드 기능입니다. 요즘 핫한 조선 좀비물 스타일로 제가 스토리보드를 짜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고, 저처럼 영상 제작이 주업이시거나 뭐 작가분들, 뭐 기획자분들은 이 기능이 너무너무 유용하실 거예요. 총 4컷으로 저는 요청을 했고, 각각의 컷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단에 손글씨로 한글 지문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텍스트에서 제가 가장 많이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는 바로 한국어였어요.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제가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보시면요, 4컷의 스토리보드가 금세 뚝딱 만들었어요.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이 디테일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컷에 제가 글자를 사실 넣지도 않았는데 얘가 막 조선의 밤, 그들이 깨어났다 이러면서 기와지붕을 뛰는 이 괴물들을 제가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 컨셉에 딱 맞게 전체적인 컬러감도 그렇고 그림의 그 스타일도 이 좀비물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갓쓴 선비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클로즈업 해달라. 클로즈업 잘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컷은 골목길을 도망치는 선비. 이 도망치는 사람이 정면인가 보다 뒷면인 게 뭔가 조금 더 이제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좀비의 붉은 눈을 클로즈업 해달라. 그래서 앞에서 필사적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또 좀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4개의 스토리보드가 연결이 쭉 되면서 그림도 완벽하고요, 이야기도 완벽하고 전체적인 흐름도 굉장히 완벽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다운받아서 쉽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는 누구든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놀라셨나요?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 파트인데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명절 추석 때 다 같이 못 만났어. 그러면 이제 안 만나시고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단체 사진을 만들어줘. 단, 맘대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준 이 5명의 얼굴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려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5명의 인물이 모두 포함돼야 되고 얼굴 특징과 나이대가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줘라고 해서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거실에 있는 사진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어떠세요? 여기 이순재 할아버지 스타일 맞나요? 한국의 거실 맞나요? 모두의 특징들이 정확하게 구현이 된 게 맞나요?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순재 할아버지 아니야? 막 이렇게 느낌이 들게끔 이제 구현이 잘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프롬프트에 여기 배경에 보름달이 떠있게 해줘라는 프롬프트가 있었는데 이 보름달이 너무 동그랗게 떠가지고 제가 그 프롬프트를 뺐어요. 그래서 AI 이런 이미지 생성에서 중요한 거는 생성을 해보고 뭔가 너무 AI스럽다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 명령어에서 조금 제외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고요. 사실 이런 거는 누구 가족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법해요. 예전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씩 무너졌었는데 지금 뭐 손가락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게 많이 구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다리 꼬고 있는 것도 진짜 엄마들이 다리 꼬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배치도 굉장히 잘했죠. 자, 두 번째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요,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나노바나나가 원래 이걸 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현하는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디테일이 조금씩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구현이 됩니다. 제가 먼저 준 아이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바닥에 있는 러그 모양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이 의자. 세 번째는 이 갈색 소파. 네 번째는 몬스테라. 다섯 번째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에 구현된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 조명, 그리고 소파, 러그, 의자, 이 화분까지 정확한 배치로 아주 정확하게 구현이 됐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안락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빛까지 설정이 되었어요. 여기 조명이 원래 불이 안 들어왔는데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갈색은 잘 표현되는데 여기 갈색 다리가 은색이 아니라 막 검은색, 기존 거를 반영 못 한다거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잘 표현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다리에 이 그림자까지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맞춰서 그림자까지 다 표현이 됐다는 거. 거의 사진과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인테리어 배치 좀 해봐야겠다. 이 소파 사면 우리 집에 잘 어울릴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사진 찍어서 이 소파를 넣어줘 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잘 어울릴지 어떤 느낌이 들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영화 포스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줬고요. 영화 포스터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면 진짜 놀라실걸요? 포스터 디자인 하시던 분들도 이제 그냥 재미나이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그냥 업체에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그 사진을 이용한 영화 포스터입니다. 외갓집의 기억.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어랑 한국어가 다 정확하게 반영이 됐고 불빛 그리고 글자체가 동일하게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글자가 작아졌다가 커짐으로써 이게 뭔가 더 그 연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감나무도 굉장히 을씨년스럽게 잘 나오고 뭔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 포스터 안에서 느껴지시나요? 전 느껴지거든요. 되게 극적이고 그림자 길게 드리워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사진처럼 잘 나왔다. 포스터로 바로 써도 정말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려면 막 사진 막 다 찍어야 되고 배치 다 해보고 보정 엄청 하고 이거 막 포토샵 보정 할 필요 없겠죠. 얘한테 요청하면 또 보정 바로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포스터 만들기도 바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한국어 표현 100% 완벽합니다. 막 이거 친구 생일날에 친구 사진 가지고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영화 배우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 남자의 사진, 류준열 배우죠. 이 배우의 사진을 좀 더 극적이게 포스터에 바로 쓸 수 있게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느와르 스타일로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테스트하고 싶은 거는요. 빛의 스타일과 얼굴 표정이라던가 컬러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류준열 배우인데 눈에 쌍심지를 키고 있죠? 이거야말로 정말 막 복수를 이제 꿈꾸는 그런 느와르 스타일의 사진으로 방금 만들어졌습니다. 프로필 사진 따로 찍으러 갈 필요가 없죠. 배우의 얼굴이 정말 완벽하게 구현이 됐어요. 사실 이런 거 하려면 메이크업 선생님 있어야 되고 배우 있어야 되고 촬영하시는 분 있어야 되고 보정도 따로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작업들을 거쳤어야 됐는데 바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문가라면 저는 유료 30만 원 결제해서 이 로고 떼고 쓰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연예인 사진을 쓰는 것은 이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쓰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낮과 밤을 좀 바꾸고 싶어. 보정을 할 때 뭔가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여우가요, 밤에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눈밭에 붉은 여우를 대낮에서 겨울밤으로 바꿔줘 라고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색감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여우가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파란빛으로 바꿔서 야밤에 찍은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심지어 여우의 콧김이 나오는 것까지 표현이 됐죠. 제가 뭐 콧김을 넣어달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그냥 전체적인 색감이랑 밤하늘을 구현해달라고 했는데 AI가 봤을 때 이 사진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맥락에 굉장히 잘 맞는다. 이게 정말 똑똑해졌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반짝반짝한 그 느낌들이 살리면서 바닥에도 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살았고 그림자가 정확하게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카메라의 초점을 바꿔볼 건데요. 뭐냐면 제가 이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는데 얘 초점을 앞쪽으로 바꾸고 싶어. 그리고 뭔가 이 꽃 모양만 좀 바꿔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앞쪽에 있는 하얀색 데이지 꽃송이에 맞춰줘 라고 하고 초점을 바꿔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하얀색 데이지 꽃들이 생겼고 초점이 이쪽에 맞춰졌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를 할 때 사실 카메라 기술인 거거든요. 혹은 카메라의 역량인데 이거를 그냥 완벽하게 기존에 있었던 사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되면 사실 사진으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이 전문가들의 영역까지 이제는 프롬프트 명령어 딱 하나로 가능한 세상이 됐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스튜디오급 퀄리티가 이 3만원짜리 제미나이로 모든 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의 이미지를 주로 쓰셨던 분들은 아마 이 변화를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나 가끔 썼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쓰기 때문에 와, 이 결과물들이 정말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업무의 속도 면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처음에 제가 이거 써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당장 구글 주식 사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글의 제미나이가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업데이트가 아쉽지만 챗GPT와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챗GPT의 발전은 사실 사람들의 외면을 좀 받기도 했는데 제미나이는 사실 호평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써보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혹은 난 써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편된 게 더 불편해요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서 나는 어땠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계신지 혹은 일상에서 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보고 저도 이 제미나이 3.0 프로를 더 많이 써보면서 새로운 어떤 결과물들이나 제가 발견하게 된 것들을 이 채널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이 13가지 테스트의 프롬프트는요, 제가 따로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는 다 한국어 버전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는요, 내가 오늘 썼다고 해서 갑자기 잘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일상이나 업무에 활용을 해보다 보면 개편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AI를 굉장히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부하면서도 어렵지만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AI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